안녕하세요. 하나이비인후과 병원 신경과 박윤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제가 수면 위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 위생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잠을 자기 위한 좋은 습관을 말합니다. 수면 위생은 꼭 불면증이 있는 수면 장애가 있는 분이 지켜야 되는 습관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잘 자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린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도 꼭 지켜야 되는 수면 습관이고요. 특히 나는 수면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신 거고요. 수면제를 드시고 있다면 반드시 수면 위생을 같이 지키는 거를 병행하셔야지 수면제가 더 늘지 않고 또는 양을 줄이면서 끊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수면을 할 수 있는 수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수면 능력이 흐트러진 상태가 불면증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면 능력을 잘 활용해서 잘 자는 상태를 지속해보자는 좋은 습관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면 위생을 우리 몸이 어떻게 수면을 조절하는지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뇌는 어떻게 해서 자고 깨는 거를 조절하는가. 첫 번째 원리는 항상성 유지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은 많이 깨어 있을수록 더 많이 자려고 하고요. 적게 깨어있으면 조금밖에 자질 못합니다. 이게 바로 수면 압박, 수면 욕구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어떤 자연스러운 피로 물질이 어느 정도 축적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잘 자는 가능성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꼭 유의하셔야 되는 거, 낮잠은 가능한 주무시지 않아야 합니다. 수면 욕구라는 게 자고 일어난 직후부터 잘 깨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쌓여서 내가 자야 되는 시간에 최대치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건데 중간에 낮잠을 자버리면 이 수면 욕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정작 내가 자야 될 시간에는 수면 욕구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꼭 자야겠다, 일을 못하겠다라면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이런 수면 항상성 원리에 근거해서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너무 오래 누워 계시지 않는 것. 일정한 시간만 누워 있고 특히 내가 오늘 밤에 몇 시에 잘 수 있는가는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많이 착각하시는 게 내가 오늘 몇 시에 자러 들어가면 내가 몇 시에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런 자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늘 밤에 잘 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잠을 설쳤다 그래서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8시, 9시까지 좀 더 누워있는다든지 이런 건 좋지 않고 7시에 일어나야 되는 분은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이런 수면 피로 물질이 많이 쌓일수록 좋다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적당한 운동을 약 40분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적당한 운동을 매일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운동은 자기 6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으세요. 자기 직전까지 운동하시는 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어떻게 자고 깨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 생체 시계, 자연적인 시계가 들어가 있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언제 자고 언제 깰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좀 어려운 말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때가 돼야지 자지 아무 때고 내가 누워있는다고 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면 위생 보시면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이유는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욕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체온이 올라가고요. 이후에 우리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중심 체온이 떨어져서 자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데 목욕을 너무 자기 직전에 하는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최소한 자는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전에 끝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많이들 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을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멜라토닌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생체 시계를 조절할 수 있는 인자는 햇빛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이내에 밝은 빛에 노출을 시키고 햇빛이 가장 좋고요. 사실 실내에 있는 빛은 햇빛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자야 되는 시간에 근접해서는 밝은 빛의 노출을 피해야 되겠죠. 특히 핸드폰을 10시 이후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서 두 가지 수면 조절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바로 각성도라고 하는데 이걸 생존 본능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원시 시대에 집도 제대로 없고 어두운 동굴에서 자야 할 때 아무리 피곤하고 졸리고 한밤중이어도 언제 야생동물이 날 공격할지 모르고 그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런 각성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깊은 잠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성이 증가되는 상황인 지금 현대 시대에 비유해 보자면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제 한밤중이 돼서 컴컴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내 침대 옆에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알람을 끄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성도를 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크게 나눠서 외부적 요인이랑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성도를 올리는 외부적 요인은 대표적인 게 어떤 물질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잠에 방해를 받는 거고 술, 담배,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고 이거를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적 요인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잠을 자는가가 중요하고요. 수면 환경이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어둡고 조용하고 안락한 방에서 자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물건을 침실까지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물건이 TV, 핸드폰, 시계입니다. 그래서 TV나 핸드폰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자극이 아닌 경우가 많죠. 대개의 사람들이 즐겁고 흥분되는 자극을 얻기 위해서 재미있는 TV를 보고 재미있는 영상을 핸드폰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잠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이 없는 분들은 시계하고 크게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잠에 예민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중간중간 깼을 때 시계를 확인해서 몇 시인지를 봄으로써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7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시에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했을 때 자야 되는 시간이 6시간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뒤척거리면서 더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6시에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1시간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냥 일찍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그 1시간이 너무 아쉽고 짜증이 나는 거죠. 조금만 더 잤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대개는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침실에서 바로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외적인 요인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적인 요인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내적 요인은 이제 크게 신체적 요인, 그다음 심리적 요인이 있죠. 신체적 요인은 이것도 생존 본능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졸려도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뇌가 자고 있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일어나서 뭘 먹으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허기진 상태에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벼운 음식들, 우유 한 잔, 바나나 조금 이런 것들로 허기만 달래는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너무 많이 과식하셔서 위가 가득 차 있어도 당연히 잠에 도움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신체적인 요인이고요. 마지막으로 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대개 불면증 있는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거죠. 자러 들어갔는데 온갖 걱정, 스트레스,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알람이 계속 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불면증 치료를 할 때 걱정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저녁 식사하고 나서라든지 그 즈음에서 1시간가량 내가 불안하고 걱정한 것들, 내일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다 한 다음에 덮어놓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수면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현재 잘 주무시고 있는 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좋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